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무속과 관련된 게 맞니? 솔직히 말해줄 수 없니? 어머님, 그런 질문을 자꾸 하면 장군님께서 애군을 주실 거예요. 제가 장군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저를 따라야 해요. 어머님도 어서 장군님을 믿고 저를 따르세요. 그래야 다들 무사할 거예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내 아내가 무속인이란 걸 알고 결혼한 거니? 우리가 다 속은 건 아니냐? 엄마는 도대체 왜 지연이를 못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건데요? 지연이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엄마가 자꾸 이렇게 불신하면 우리 집에 정말 나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엄마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거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여러 차례 경고드렸죠. 저와 장군님을 이렇게 모욕하면 더 이상 이 집에서 건강하게 살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지금이라도 제 말을 들으셔야 해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믿기 힘든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그런데 그 일이 내 가족에게 닥치면 어떨까요? 저는 최근 아들의 결혼을 통해 그런 믿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그저 평범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난 진실은 저희 가족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된 이상한 기운들, 며느리의 불가사의한 행동들, 그리고 드디어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며느리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함정에 빠진 듯 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재산이 하나둘씩 위협받기 시작했고 사랑하는 아들마저 그녀의 말에 휘둘려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우리 가족에게 무엇을 하려는 건지 점점 그 실체가 드러날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까운 사람에게 속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까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이용하려 했다는 것을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끝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과연 저희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미희라고 합니다. 남편 박정수는 작은 기계 설비 회사를 운영하면서 큰 부자는 아니어도 부족함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아들 박민수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반년이 안 됐지만 카페를 운영하며 가정을 잘 꾸리고 있어요. 아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며느리 이지연도 인터넷으로 자영업을 한다니 큰 걱정 없이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집을 찾아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저와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그 순간 작은 부적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거 보세요. 저는 갑자기 부적을 내미는 아들의 행동에 당황해서 멍하니 그 부적을 바라봤어요. 무슨 물건인가 싶어 자세히 보니 작고 색이 누렇게 빛바랜 종이 위에 이상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더군요. 저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뭐니? 민수야. 이거 왜 우리한테 주는 거야? 이거 지연이가 준 거예요. 엄마, 요즘 이 부적 덕분에 장사가 정말 잘 돼요. 손님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하루하루 카페가 더 바빠졌어요. 지연이가 우리 가게에 좋은 기운을 불러다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도 이거 하나씩 가지세요. 두 분이 건강하시고 사업 잘 되게 지연이가 기도해 줄 거래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한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부적 덕분에 장사가 잘 된다니 솔직히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를 쳐다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 꼭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냐? 그럼요, 아버지. 요즘 다들 이런 걸로 기도도 많이 하고 운을 비는 거예요. 특별히 지연이가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거라서 괜찮아요. 그냥 지니고 다니기만 하면 돼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남편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왠지 모르게 찜찜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우리를 생각해서 준비해 준 것 같아서 마냥 거절하기도 어려웠죠. 그래. 너가 그렇게 말하니 한번 가져보긴 하마. 근데 이게 정말 괜찮은 거겠지? 그럼요, 엄마. 지연이가 이런 거 잘 아니까 걱정 말고 가지고 다니세요.
저는 꺼림칙한 마음을 안고 부적을 손에 들었지만 내심 걱정이 앞섰습니다. 부적이라니.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자식이 주는 거니 그저 속으로 의아해하면서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지연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조금 어두워 보였죠. 그러더니 뜬금없이 꿈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요즘 제가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요. 계속 이상한 꿈을 꾸고 있어요. 꿈이 이상하다고?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래? 계속 아버님이 꿈에 나오는데 건강이 안 좋아 보이세요. 뭔가 크게 아프실 것 같아서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리려고 해요.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쁜 기운이 사라질 거예요. 남편과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남편이 건강이 나빠진다는 꿈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며느리는 이미 기도를 드리겠다고 마음을 정한 듯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무슨 기도를 한다는 거야? 제가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직접 아버님을 위해 기도드리고 여기저기 부적도 붙여놓을게요. 그러면 안 좋은 기운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이미 집안 곳곳에 부적을 꺼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할 새도 없이 며느리가 이곳저곳에 그 부적들을 붙이는 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도 당황했는지 제 눈치를 살피며 작게 속삭였어요. 뭐, 자식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나쁠 건 없겠지. 그냥 한번 따라가 보자고.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거. 우린 해본 적도 없는데. 나쁜 일만 아니면 괜찮지 않겠어? 그냥 두고 보자고. 저는 남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상황이 어색하고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를 열심히 기도하고 나니 우린 그저 당황한 채로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로도 며느리는 우리 집에 와서 여러 가지 기도니 부적이니 하는 걸 계속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계속 불편한 기분이 남았지만 남편과 함께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이 그저 끝날 일은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지만 그때는 아직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부적을 붙이고 기도를 드린 이후로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부적을 지니고 나서 그가 말했던 복잡한 회사 일들도 하나둘씩 풀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요 며칠 이상하리만치 일이 잘 풀리더라. 그동안 엉켜있던 계약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되고 큰 문제가 될 뻔했던 거래도 순조롭게 넘어갔어. 그렇구나. 정말 다행이네. 근데 말이야, 혹시 이 부적 덕분 아닐까 싶기도 해. 그때 민수가 주면서 그런 얘기했잖아.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저도 부적을 지니고 나서부터 자잘한 불안감이 덜어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정말로 이 부적이 무슨 힘이 있는 걸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그냥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뭔가 확신에 차 있는 표정이었어요. 운도 그렇겠지만 요즘 일이 너무 잘 풀리니까 말이야. 민수가 그랬잖아. 부적이 기운을 준다고. 남편의 말에 저도 조금씩 그 말을 믿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쁠 건 없잖아라는 생각으로 그 부적을 계속 지니고 다녔어요. 며칠 후 아들 민수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가끔씩 집에 초대받아 밥도 먹고 가정생활도 잘 꾸려가고 있나 살펴보곤 했죠. 그런데 이번에 아들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묘한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집안 곳곳에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TV에서 본 무속 관련 프로그램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민수야, 이게 다 뭐야? 여기 있는 것들, 도대체 무슨 물건들이야? 엄마, 이건 지연이가 기운을 불러들이기 위해 두는 거예요. 요즘 사업도 잘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대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저 장식물 같다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가정집에 있어도 괜찮은 건가 싶었죠. 아니,
민수야, 이게 보통 물건들이 아닌 것 같잖아. 이런 걸 왜 집에 두고 있어?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지연이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믿어주세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불안한 기운이 제 속을 찌르는 느낌이었어요. 설마 지연이가 무속인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아들 민수의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아들이 다가와 밝은 얼굴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엄마, 요즘 몸은 좀 괜찮으세요? 응. 그럭저럭 괜찮아. 왜 갑자기 몸 상태를 묻니? 저도 얼마 전에 어깨가 아파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가 알려준 의식을 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어깨가 다 나았어요. 의식. 무슨 의식? 지연이가 알려준 거예요. 밤마다 몸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의식인데 그걸 하고 나니까 정말 나았어요. 저는 순간 아들의 말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행동인지 궁금해졌죠. 뭐, 밤마다 그런 걸 한다고? 그게 뭔데? 그냥 간단한 기도 같은 거예요. 촛불을 켜고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 건데 덕분에 몸도 나아지고 가게도 잘 돼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보였어요. 민수야, 그건 좀 이상하지 않니?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한다고 몸이 나아진다고?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엄마는 왜 자꾸 그런 걸 안 믿어요? 지연이가 알려준 대로 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의심해요? 요즘 가게도 잘 되고 제가 생기도 다시 찾은 거 못 느끼세요? 그래도 그건 좀 이상하잖아. 아픈 몸이 그렇게 나아진다는 게 말이 되니?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건 아닌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아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짓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요? 지연이가 우리를 위해서 이러는 건데 엄마는 자꾸 못 믿겠다는 것뿐이네요. 이런 태도를 보이시면 제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말에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 지연이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너 요즘 하는 일이 그게 혹시 무속 관련된 거니? 너 무속인은 아니지?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걸로 저를 의심하시다니 참 서운하네요. 제가 다 어머님과 아버님을 위해 기도드리고 있는 건데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저는 그녀의 태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무속과 관련된 게 맞니? 솔직히 말해줄 수 없니? 그러자 며느리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협박하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질문을 자꾸 하면 장군님께서 애군을 주실 거예요. 제가 장군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저를 따라야 해요. 어머님도 어서 장군님을 믿고 저를 따르세요. 그래야 다들 무사할 거예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강렬함으로 가득했고 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고 저는 갑자기 위축이 되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오랜 이웃 친구 윤미숙을 만났습니다. 미숙이와는 오래된 사이이고 자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날도 그녀는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희야, 우리 며느리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요즘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집안일도 잘 챙기고 완벽하지 뭐. 요즘 젊은 애들이 이렇게 능력 있는 게 쉽지 않다니까. 저는 미숙이의 자랑을 들으면서 속이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미인의 며느리는 무슨 일 한다고 그랬지? 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얼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냥 자영업을 한다고 했어. 자영업. 뭐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데?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그리고 그 일을 묻는 게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그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 윤미숙은 고개를 갸웃하며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저는 그 자리가 불편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그날 이후로 계속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무속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 아들이 무속인과 결혼을 했을까? 처음에는 단지 기도나 부적을 좋아하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무속 신앙에 기반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자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내 아내가 무속인이란 걸 알고 결혼한 거니? 우리가 다 속은 건 아니냐? 아들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결국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요? 지연이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도 하고 다 좋은 일을 해주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세요? 지연이 직업이 무엇이든 그게 무슨 대수예요? 나는 무속인 며느리는 인정할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야.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속이고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이런 일들을 해왔다니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그러자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도대체 왜 지연이를 못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건데요? 지연이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엄마가 자꾸 이렇게 불신하면 우리 집에 정말 나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엄마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마치 저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말싸움은 소용없을 것 같아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은 그 말을 남기고 자신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도 이번 일에 대해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죠. 요 며칠 계속 머리가 복잡해. 아무리 생각해도 지연이 하는 일이 좀 이상해. 너무 상시 밖의 상황이란 말이지.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잖아. 민수가 저렇게까지 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지연이 하는 일은 더 이해할 수 없어. 정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겁도 나. 나도 사실 속으론 불안해. 요즘 사업도 잘 안 풀리고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이기만 해. 그게 부적 때문인지 우리가 정말 뭔가 잘못한 건지 자꾸 생각하게 돼. 저는 남편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마음속 깊은 곳에서 며느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틀렸다고 믿고 있었지만 불안감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지연이가 다시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차가운 얼굴로 마치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저와 남편 앞에 서서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여러 차례 경고드렸죠. 저와 장군님을 이렇게 모욕하면 더 이상 이 집에서 건강하게 살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지금이라도 제 말을 들으셔야 해요. 남편과 저는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저주를 퍼붓는 듯한 눈빛으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시면 후회할 행동은 하지 마세요.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도 장군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려면 방편을 위한 큰 의식을 치러야 해요. 큰 돈이 들겠지만 그 돈이 없으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협박이나 다름이 없었고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서부터 저는 기력이 없어지고 불안에 시달리며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남편 역시 사업에서 계속 나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가 취소되거나 중요한 계약이 엎어지기 일쑤였죠.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지연이 말대로 의식을 치르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도 장군님을 따르고 나쁜 일을 막아야지. 안 그러면 정말 재앙이 닥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우리 가족은 모두 불안에 휩싸여 있었죠.
결국 남편과 저는 마치 홀린 듯 큰 돈을 마련해 며느리에게 전했습니다. 무슨 의식이 필요한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며느리의 말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의 얼굴은 심각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고 그들이 전할 소식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서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중요한 얘기.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말투는 어딘가 위협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사업도 건강도 지킬 수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경고드렸잖아요. 이 집에서 계속 살다가는 큰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과 저는 동시에 당황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다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 아버지, 지연이가 맞아요. 이 집을 팔아야 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으면 나중에 정말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화가 난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집에서 사업도 건강도 지킬 수 없다고? 너희들 지금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집을 팔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버지, 저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장군님이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길 거라고 했어요. 이 집을 팔고 더 이상 부모님 명의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요. 며느리도 차가운 목소리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믿으셔야 해요. 이 집에서 계속 살면 안 됩니다. 목숨을 위협받을 일이 생길 거라고 장군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너무 무섭고 황당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만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왜 집을 팔아야 하니? 너희들이 지금 우릴 겁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니? 남편도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생 일궈온 집을 팔라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우리를 향해 더욱 단호한 표정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큰일이 생길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셔도 늦어요. 남편과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이제 그만 가. 우리 더 이상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으니 가서 내 할 일이나 해. 그들이 떠난 후 집안은 한동안 싸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함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집을 팔라고 강요한 이후 마음속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떠난 후 불안한 마음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저는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가슴은 늘 무겁게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미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미자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미희야,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 있어?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려 했지만 미자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결국 참아왔던 모든 불안을 쏟아냈습니다. 속이 답답해져서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미자야,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실은 며느리가 무속인이었어. 처음엔 그냥 기도하고 부적 붙이는 것뿐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지금은 아들까지 그녀 말을 듣고 우리 집을 팔라고 하고 있어. 안 팔면 나중에 목숨까지 위협받는 일이 생길 거라고 협박까지 하는데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도 잘 못 자고 있어. 미자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희야, 정신 차려야 해. 그건 이상하잖아. 내가 지금 너무 지연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야. 너도 그렇고 남편도 마찬가지야.
이건 더 이상 놔두면 안 돼. 그 며느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봐야 해. 그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 저는 미자의 말에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 듣고 나니 그동안 내가 너무 무력하게 끌려다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며느리의 말에 휘둘려 진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홀려 있었던 거죠. 미자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지연이가 누구인지 알아봐야 할까?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이 되자 결국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용히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미자가 오늘 우리 집에 왔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충고를 해줬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둘 다 지연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 같아. 무슨 말만 하면 그게 다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말인데 지연이 그 아이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요즘 불안하잖아. 자꾸 일이 안 풀리고 어쩌면 진짜 무슨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지연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본다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지. 그렇게 말하고 난 후 남편은 바로 다음 날부터 지연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그의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불안함이 여전히 저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남편이 가져올 진실이 무서워지기도 했지만 더 이상 지연에게 끌려다닐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지연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남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여보, 알아봤어. 그런데 지연이 이번 결혼이 처음이 아니었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연이가 결혼을 한 적이 있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더라고. 그녀가 첫 번째 결혼을 했던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대. 지연이가 그 집에서도 지금과 똑같이 행동했고 그 집 시부모는 결국 재산을 다 날리고 풍비박산이 났대. 그 아들도 한참 지나서야 지연이의 정체를 알았지만 이미 늦었지. 그 말을 듣고 제 머리는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가족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려고 했다는 생각에 제 몸은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속았을까? 남편도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연이한테 끌려다닐 수는 없겠어. 우리가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더 늦기 전에 막아야 해.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말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결심이 서서히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저는 도저히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끝에 며느리의 전 시부모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죠. 그녀에게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더 확실하게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렵게 연락을 잡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작고 허름한 카페에서 만난 전 시부모는 한눈에 봐도 세월에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깊은 상처와 피로가 서려 있었죠. 저와 남편은 말을 꺼내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지연이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나요? 네, 저희도 이제서야 지연이의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저희 아들이랑 결혼했는데 그동안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어요. 도대체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 시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더니 참담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애가 우리 집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주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들하고 결혼해서 나름 잘 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해졌어요. 처음엔 부적이니 기도니 하더니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돈도, 재산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미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우리 집안은 지연이에게 전부 속아 넘어갔죠. 그 아이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장군님이니 뭐니 하면서 겁을 주고 늘 불안에 떨어 그 말에 끌려다니게 만들었어요. 결국 우리의 재산을 전부 탕진하게 만들었어요. 아들도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연이 말만 믿고 저희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도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우리를 향해 충고의 말을 던졌습니다. 저희처럼 되지 마세요. 지연이는 사람을 조종하고 결국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 아이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이걸 깨닫고 그 아이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말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확실해졌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들을 깨우는 것이 남은 마지막 과제였죠. 남편과 저는 돌아오는 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하며 아들에게 진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에게 며느리의 실체를 말해줘야 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지연의 말만 믿고 있는 상태였기에 이 이야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민수야, 우리가 할 말이 있어서 너를 부른 거야. 지연이에 대해 너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 무슨 말이에요? 또 지연이 험담하려고 부른 거예요? 아니야. 험담이 아니야. 사실이야. 지연이는 너와의 결혼이 처음이 아니었어. 우리가 지연이의 전 시부모를 만났어. 그분들이 지연이에게 당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지. 지연이는 그 집안에서도 똑같은 일을 벌였어. 그 집안을 망하게 했다고.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연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지연이를 이해 못한 거겠죠. 왜 자꾸 지연이를 그렇게 나쁘게 보려고 해요? 민수야, 이건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너도 알잖아. 요즘 너희가 하는 일들이 이상하지 않니? 우리도 너를 위해 이 말을 하는 거야. 너까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둘 수는 없어. 그러나 아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버지, 왜 자꾸 지연이를 몰아세우는 거예요? 지연이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있어요. 또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세요? 자꾸 이렇게 의심하면 우리 집에 정말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요. 저와 남편은 아들의 반응에 할 말을 잃었고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완고하게 지연을 믿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지연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우리에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참 대단한 악귀들을 상대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후회해도 소용없는 짓을 하고 계세요? 어차피 이 모든 건 장군님의 뜻인데 그렇게 저를 의심하고 배척하면 여러분도 이 집에서 건강하게 살 수 없을 거예요. 후회하실 거예요. 이젠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 말은 마치 저주 같았습니다. 지연의 눈빛은 무서웠지만 이번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됐다. 내 말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 우리는 너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거야. 이 집에서 나가라. 우리와 인연을 끊는 게 좋을 거다. 지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쏘아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우리 집은 차가운 바람처럼 그녀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들을 깨우는 일이었죠. 며칠 후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민수야, 마지막 부탁이야.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하지만 이번 한 번만 제발 내 말을 들어줘. 지연이의 전 남편을 만나봐. 그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 그 후에도 내가 이 결혼을 지키고 싶다면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제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 아들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저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던지
마지못해 전 남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지연의 전 남편이 마주했습니다. 지연의 전 남편은 아들에게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지연이, 처음엔 나도 당신처럼 믿었어. 그녀가 내 가족을 위해 좋은 일만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주변이 전부 무너져가는 걸 보고도 난 눈을 돌렸어. 그리고 결국 우리 가족은 모든 걸 잃었지. 사실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나는 지연이가 친덫에 걸려서 한참 후에나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 당신이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처럼 모든 걸 잃고 후회하게 될 거야. 가장 끔찍한 것은 내 인생뿐 아니라 부모님의 인생까지 내가 다 망쳐놨다는 거야.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고 점차 그가 믿어왔던 것이 흔들리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조금씩 아들은 자신이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전 남편과 만난 후 아들은 마침내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며느리에게 속아왔는지를 알게 된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연에게 모든 것을 따지기로 결심했죠. 그날 저녁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 지연을 마주했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연은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아들을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뭔데? 무슨 일 있어? 아들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 이번 결혼이 두 번째였지? 그 순간 지연의 얼굴이 일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한 표정으로 다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리 결혼이 중요한 거잖아. 전 남편 이야기는 꺼낼 필요 없잖아. 아들은 지연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다 알아. 내 전 남편과 전 남편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아. 그 집이 너 때문에 어떻게 망가졌는지, 내가 그 집안에 무슨 짓을 했는지도 말이야. 지연의 얼굴은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듯 보였지만 이내 차갑게 웃으며 아들에게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건 그 집안 일이었어. 결국 그 집안도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다 엉망이 된 거라고. 그러니깐 정신 차리고 내 말을 들어. 과거는 우리랑 상관없잖아. 아들은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카페를 정리하라고 한 것도 결국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그런 거였지?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한 거였냐고. 지연은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뻔뻔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당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내가 이 모든 걸 하는 것은 다 당신을 위해 한 거야. 당신 부모님도 결국에는 나를 받아들이게 될 거야. 우리가 함께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잖아. 왜 이렇게 쉽게 흔들려? 그 사람들의 말을 믿는 거야?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뻔뻔한 태도에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믿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만해. 너한테 더 이상 속지 않아. 내가 나를 얼마나 속였는지 이제 다 알았어. 전 남편 가족이 다 망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만들려고 한 거잖아. 난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지연은 아들의 단호한 말에 이성을 잃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를 배신하겠다는 거야? 내가 나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넌 절대 나를 떠날 수 없을 거야. 너희 집에 나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분명히 경고했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 후회하게 될 거야. 장군님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지연은 눈을 부릅뜨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들은 그녀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집을 나서 우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독을 품은 듯 흉측했고 문을 열자마자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민수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경고했죠? 장군님을 무시하면 이 집안에 무서운 재앙이 닥칠 거라고. 너희가 감히 나를 배신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저는 그녀의 저주에 겁먹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연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됐다. 너한테 더 이상 속지 않아. 내가 우리 집에 어떤 저주를 퍼부어도 우린 이제 너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며느리가 아니야. 내가 우리 가족을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다 알아. 이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고 돌아가라. 남편도 뒤따라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너는 우리 가정에 해를 끼치려고 했어.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여기서 끝이야. 이 집에서 나가라. 지연은 우리를 향해 마지막으로 저주를 퍼부으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마치 어둠이 걷힌 듯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지만 마음은 그제야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아들은 결국 며느리 지연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미 많은 돈을 지연에게 갈취당했고 그동안 며느리에게 속아왔다는 사실이 아들에게 큰 상처로 남았지만 그는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진실을 깨닫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아들은 오히려 감사하고 있었죠. 며칠 후 우리는 아들과 함께 다시 모였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알기에 저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걸 잃었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정말 죄송해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어요. 앞으로는 두 분께 폐를 끼치지 않고 다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과거를 탓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했죠.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다시 정신 차린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충분해.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돌아와줘서 고마워. 이제는 함께 이겨내는 거야. 우리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남편도 아들을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격려했습니다. 그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는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는 결심이지. 너는 이미 큰 걸 깨달았으니까 앞으로 잘해낼 거라고 믿는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가족의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시간이 지나며 차분하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록 며느리에게 많은 재산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교훈을 얻었기에 아들은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죠. 저와 남편도 이번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불안을 파고드는 타인의 말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불안에 휘둘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우리가 정말 쉽게 불안에 흔들릴 수 있구나 싶어. 하지만 이제는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이번에 정말 큰 교훈을 얻었지. 더 이상은 그런 불안에 휘둘리지 않도록 서로 잘 지키자.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작은 불안이 오더라도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이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자. 그렇게 우리는 작은 불안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믿으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들도 우리도 이제는 각자의 삶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죠.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끝에는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참, 인생이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죠. 아들이 겪은 혼란과 저희 부부가 느꼈던 두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 다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던 용기.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작은 불안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서로를 믿고 함께 이겨내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의견이나 조언이 있다면 소중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또 하나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말이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